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말이죠.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 정책실의 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국회 운영위원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유영민 비서실장이 답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 예, 현장 조치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 차별하고 그런 건 아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를 지켜보고 또 다음 네. 업무 보고 때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와중에 이 검찰 인사 관련해서 보고자가 누군지는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공개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개할 수 있는 근거는 공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의 근거는 뭔가요? 뭐 제가 법적인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대통령의 통치 행위의 일부분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또 그래서 예. 통상 그래 해왔고요. 네. 통상 그렇게 왔다. 예. 그 아까 전자결제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법적 근거를 떠나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검찰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네, 검찰 인사가 있을 때 통상 민정수석이 법무장관과 검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 역할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네. 그러면 패싱 당한 게 아니네요.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가져가라는 게 참 큰 숙제였지 않습니까?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측면에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에 이제 기대치가 다르겠습니까? 그 말씀을 조금 전에 들었기 때문에 예, 같은 답변이시면은 뭐 같은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조금 저희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근거가 뭔지. 근데 이게 통상적인 관례나 통치행위 일환으로서 공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우리 정부의 방향이 앞으로 모든 정부의 방향이 국민들 앞에서 논란이 있을 때는 투명하게 밝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례고 근거가 부족하다면 실장님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중인데 예, 제가 다 듣고 있으면 자료를 좀 보려. 예, 말씀하십시오. 그 관례에 따르고 근거가 부족하다면 그 근거를 국민들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매뉴얼화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님께서 좀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건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신수석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22일에 이제 거취를 일임하겠다고 복귀를 했는데 그럼 사의 표명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12일이 지났는데 이 중간에 비서실장님께서 이 신수석을 만나서 설득을 하거나 업무 복귀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신 게 있나요?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지난 주말에 좀 한 이틀 그 휴가를 가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라고 또 저도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하고 이제 월요일 날 돌아왔고 월요일 날 이제 대통령의 거취를 일임했다. 뭐 그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 신현 수석을 제가 이력을 봤더니만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 했었고 당시 민정수석을 지내셨던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과 연이 있고 2012년 대선 때는 후보의 법률자문, 2017년 지난 대선 때는 법률지원 단장을 맡은 정치적 동지 관계라고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런 결단을 내릴 때는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고뇌와 이런 현실적인 그 곤란함이 있었는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 보도 자료를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죠? 이 인사협의 과정에서 중앙지검 거취 문제 등에서 이견이 발생하니까 현재 법무장관이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수석을 몰아세웠고 여기에 이제 충격을 받았다. 그럼 여기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말하는 우리 편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저도 언론을 보고 저 내용을 봤습니다만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아마 저런 말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저도 그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예.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분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면 얼마나 불행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신수도 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시적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는 뭐 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일임을 했기 때문에 또 해야 될 일이 중단이 되지 않아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아마 고려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도 굉장히 많은 사의를 만류했고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만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렵게 어떤 역할을 줘서 모셔온 것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번 입건으로 해서 그 리더십을 다시 회복한다든가 그 신뢰를 법무와 검찰 사이에서 어떤 조종자, 조율자의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판단했고 그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그런 리더십을 회복을 시켜줄게 뭘 해드리면 되느냐 뭐 이런 대화도 참 많이 나눴는데 여러 가지 그 신현수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올곧다 그러나요. 굉장히 살아온 것도 보면은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국정 난맥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국 의원.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과 질문 답변이 있었는데 유영민 비서실장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저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대단히 여러 차례 신현수 수석을 만류했습니다. 신현수 수석이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나름대로 본인에 대한 역할,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과연 자신이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조종자 역할 이걸 제대로 해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괴로움이 컸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유영민 비서실장이 신현수 수석을 만나서 내가 뭘 해주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 얘기까지 본인이 유영민 비서실장이 신현수 수석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현수 수석이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본인이 살아온 어떤 인생 역정, 대단히 온건하고 또 뭐 합리적인 취지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 인생의 어떤 역정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유영민 비서실장은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의 수용과 관련해서 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승인했고 제거했는지 구체적인 부분은 통치행위여서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영민 비서실장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제가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여러 가지 법무와 검찰의 피로도를 준 데에 이어서 또 그렇게 되어서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인사는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민정비서관이 보고했습니까? 그거는 통상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통상 인사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법무와 검찰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이지 거기에 민정수석이 결제 라인에 있거나 이거는 아닙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인사 장관, 차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우선 인사협의회에서 확정하고 나면 대통령께 승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승인 절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전자결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정점식 의원이 승인은 언제 하셨냐고요? 검찰 고위직 인사. 승인은 발표 전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발표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영민 비서실장이 답변했습니다. 이 질문과 답변 여러분 직접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민정수석직을 제의하면서 의견은 존중하고 자율성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저하고 같은 날 임명이 됐기 때문에 네. 사전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먼저 제가 최근에 이 사태에 대해서 예. 뭐 비서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또 다른 작년에 여러 가지 법무와 검찰의 그 피로도를 준 데 이어서 또 그렇게 돼서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현수 수석의 사의 표명 해프닝으로 비춰볼 때 민정수석의 의견은 존중되지 못했고 신 수석과 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통상 검찰 인사는 이제 검찰청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고 이제 결국 임명과 보직을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예. 대통령이 제거하는 걸로 돼 있고 그 제청하는 과정에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해서 검찰과 법무사의 그 인사 문제를 협의하고 조율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2월 7일자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서 이걸 인사안을 누가 언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까? 누가 일정 이것은 제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흘러갔던 프로세스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릴까요? 그 실장이 보고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비서관이 보고를 그건 했습니까? 통상 그거를 뭐 이해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은 통상 인사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법무와 검찰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이지 거기에 민정수석이 결제 라인이 있거나 이건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누가 그 인사안을 보고를 그건 드렸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거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민정수석 아니면 실장님이 하시거나 아니면 그 선임 비서관이 하거나 셋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공개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번 검찰 인사안 발표가 이제 2월 7일자였는데 이 인사 발표 전에 대통령께서 결재를 하신 겁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장관, 차관, 대통령 임명하는 경우에 절차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선 인사를 이제 협의해서 확정을 하고 나면은 대통령께 승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승인 절차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승인이 끝나고 나면은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전자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인사혁신체에 공개가 되고 이런 그러니까 과정 그 승인을 언제 때문에 하셨냐고요? 승인은 발표 전에 합니다. 이번에도 했습니다. 발표 전에 승인을 그렇습니다.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